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대법원이 큰 논란을 빚고 있는 4.15 총선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선고를 오는 8월 31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은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서 나오지 않아 고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대법원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대법원의 행태를 볼 때 이미 기각 판결을 내리겠다는 결론을 사실상 정해놓고 9월 김명수 현 대법원장 퇴임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원고 측 변호인들이 일제히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원고인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의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도태우 변호사는 8월 18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선고 기일 통지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 통지서에서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오후 3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선고 기일을 열겠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의 선고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다면서 당사자는 선고 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선고 기일 통지서에 대해 도태우 변호사는 만행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어서 벌거벗은 임금님과 다를 바 없는 대법관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1.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지가 재검표장에 나오지 않았다. 2. 투표함을 바꿔 쳤다는 법원 경위의 대화가 녹음되었다. 3. 개표시와 재검표시의 투표지들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보존되어 있다. 4. 경찰 수사가 부진하자 검찰에서 2차례나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져 수사 중이다. 5.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공개적인 이미지 파일 검증이 필요하다고 원고 측은 1년간 주장해왔다. 6.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7. 대법원은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2주 후에 판결 선고일을 갑자기 통보해왔다. 8. 증거조사 없이 대법원은 저 사라진 투표지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는가. 9. 물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투표관리관이 실수로 투표록을 적은 것이라는 진술서조차 제출된 적이 없다. 10. 대법원은 신인가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일 뿐인가 라면서 10개 항목에 걸쳐서 조목조목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한 뒤 국민들은 곧 벌거벗은 임금님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도 변호사가 지금 10개 항목에 걸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그리고 그 소송의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투표지 증발 의혹, 거기에다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소위 투표함을 바꿔쳤다는 법원 경위의 대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아마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대법원은 거의 분명히 기각 판결을 내릴 게 뻔합니다. 지금까지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그랬고 여러가지 해명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사실상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또 판결을 해온 것이 이 대법원의 행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도 8월 31일 선고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지 정발 의혹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켜볼 필요도 없이 대법관들 자신들이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기각 판결을 내릴 겁니다. 과연 이런 재판 진행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대법원, 이런 대법관들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대법원의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에서, 그것도 1심이나 2심도 아니고 명색이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라는 대법원에서 저런 식으로 아주 허술하고 빈틈이 많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거의 엉터리에 가까운 재판을 할 수 있나, 이런 분노를 가진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외에도 윤용진 변호사와 박주연 변호사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하참 검찰의 파주 재수사 명령, 법정 경위 녹취록 보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선고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도 이러네요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경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 구체적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이건정 검사의 2차례에 걸친 보안수사 지시, 또 스카이데일리에 보도된 법정경위 녹취록 관련 보도, 이런 자료들을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관련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선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요청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8월 31일 선고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또 박주연 변호사는 기어이 선고 무효소송 막장으로 치닫게 하는 대법원, 기각 판결을 강행하겠다는 XX, 김명수 전의 끝을 보겠다, 그것이 끝이 아닐지어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의 행태를 질타하는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비회기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백화점 물건을 쇼핑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방증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국민들의 꿈이라고 말했다면서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학생이 수능시험 치는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 응시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우습지 않은가라면서 죄 지은 게 없다는 당당함이라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어차피 사필 규정이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자신의 범죄 행위와 사법 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면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방탄국회를 만들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질없는 방탄 플랜을 모두 걷어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에서는 영장심사에 제발로 출석하겠다더니 뒤로는 방탄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방탄 플랜은 영장 청구 시기를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꼼수 중에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이란 결국 방탄이었다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치밀하게 방탄작전을 세울수록 이 대표의 죄만 커지고
민주당은 민심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는 사실상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앞으로 하나하나 법정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재명이 그동안 해온 짓들이 과연 어떤 짓들인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아주 이상한 나라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앞으로 이재명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